금년에 올려지게 될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 이것은 허블 우주 천체 망원경의 후속 그 천체를 조사하는 망원경으로 올려집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을 제작하는데 약 한 80조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 망원경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허블 우주 천체 망원경을 내리고 그 후속 그 연구 우주 망원경으로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블 우주 천체 망원경으로는 그동안 반사경을 여러 번 교체해 가면서 빅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약 20억 년이 경과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전개됐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허블 우주 천체 망원경이 아주 많은 그 연구를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137억 년이 됐다는데, 그 20억 년 이전에, 즉 빅뱅이 터지고 난 뒤서부터 40억 년이 경과한 초기 우주, 얼리 유니버스 또는 우주 맹아, 엠브리오 유니버스, 이거를 발견하고 났는데, 그것이 빅뱅이 터지고 난 이후 40만 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20억 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색 편이 계수, 그것이 허블 망원경으로는 10까지 연구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올리는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으로는 적색 편이 계수 20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빅뱅이 터지고 난 이후에 2억 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구할 수 있습니다. 즉 허블 망원경은 20억 년 이전에는 연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으로는 빅뱅 사건이 있고 난 후 2억 년이 경과한 그 이후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즉 허블 우주 천체 망원경이 연구한 20억 년, 그 사이죠. 2억 년에서 20억 년, 그 사이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블 망원경이 연구했다고 하는 20억 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좀 더 깊이, 좀 더 상세히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천체 망원경은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눈으로 그 식별할 수 있는 가시 그 광선의 파장은 보라색,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보남, 파초, 노주, 빨 그러죠. 그래서 이 보라색이 제일 파장이 짧은데 그것이 460 나노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붉은색, 그것이 680 나노미터인데, 이 460 나노미터에서부터 68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파장은 우리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시 광선입니다. 무지개 색깔로 우리가 식별하는 그러한 광선입니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 가시 광선의 이 파장을 가지고 우주의 찬란한 사진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뭐 한 3000광년 이전에, 또는 뭐 그 심지어는 우주의 깊이가
250억 년 됐다. 그리고 우리가 빅뱅, 우리 은하계가 생겨난 것이 빅뱅이 137억 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250억 년 거지를 허블 우주 전체 망원경은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세하게 제임스 웹 전체 망원경처럼 그 적외선 카메라를 해서 적외선 망원경과 적외선 카메라로 자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으나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즉 460 나노미터에서 68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그 파장으로서는 허블 전체 망원경이 상당히 많은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신비스러운 우주의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주 과학에서 궁금한 것은 20억 년 이전에 빅뱅이 있고 난 20억 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에 대한 아주 집약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전체 망원경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의의 개수가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깊은 과거로 들어가서 우주 맹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뱅이 있고 난 이후 40만 년이 경과하고 난 그 초기 우주, 그것이 빅뱅의 온도에서 많이 하강됐죠. 40만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근데 지금 그 제네바에서 LHC라고 해서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해서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그것이 빅뱅 테스트인데 이 빅뱅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힉스 박사가 살아계실 텐데 아마 지금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힉스 박사가 가설로 1964년도에 내놨던 그 신의 입자 그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 빅뱅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힉스 박사가 2012년도인가 그 신의 입자를 발견한 것으로 그 가설을 내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빅뱅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온도가 몇 도냐 하면은 태양의 중심 온도의 100만 배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의 10만 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빅뱅 테스트를 해보니까 태양의 중심 온도의 100만 배다.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인데 이거에 100만 배면은 엄청난 거죠. 4조 아니죠. 1조 아니지. 1조는 10만 배면은 1조 5천억 도고 100만 배면은 15조죠. 15조도 그렇게 높은 온도였습니다. 거기에서 40만 년이 경과하면서 온도가 하강됐어요. 하강돼 가지고 40만 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만 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두 개의 물질이 생겼습니다. 수소와 헬리움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75% 그리고 헬리움이 25%의 물질이 생겨나고 헬리움과 헬리움이 또 융합하게 되면 베릴리움이 되고 그 베릴리움에 또 헬리움이 융합하게 되면 탄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탄소가 된 거기에 헬리움이
또 융합하게 되면은 산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헬리움이 그 융합하면서 다른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금속성까지 그 철, 니켈, 코발트, 구리, 철 이러한 금속 원소가 생겨나는데도 헬리움이 계속 그 융합하면서 그러한 여러 물질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7억 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 전체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생겨났는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연구하는 것이 허블 전체 망원경으로는 빅뱅이 있은 20억 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거는 아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우주 전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또 그 2억 년까지 지금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가지고는 빅뱅이 있고 난 2억 년이 경과한 거기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40만 년 되고 또 40만 년 되고 난 이후에 또 2억 년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제임스 웹 우주 전체 망원경이 올려져서 다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많은 초기 우주 빅뱅이 있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만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경과한 초기 우주가 어떠한 모양이었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하려면은 제임스 웹 우주 전체 망원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억 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빅뱅이 터지고 난 2억 년 이전에 일어난 거 40만 년이 경과했다든가 또 1억 9천 몇만 년이 경과했다든가 해서 2억 년이 될 때까지 일어난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설이고 이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임스 웹 우주 전체 망원경이 올려졌을 때 우주의 과거는 빅뱅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빅뱅이 있고 난 40만 년이 경과했을 때 초기 우주의 모습, 그것이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그 빛을 분광해서 그 파장을, 빛과 파장을 분광해서 아주 엉성한 결론이지만 대충 이랬을 것이다 하고 알고 있으나,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그 망원경이 올려져서 상세하게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빅뱅 이후 2억만 년 될 때까지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생겨났느냐 하는 추리가 지금보다는 더 정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확실한 거는 알 수 없고 가설인데, 1600년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그 삼국시대 때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정치가면서 학자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뭐 한 15권의 책을 썼는데 다 전해오지 않고 한 권만 전해오는 것이 부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도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천부경이라고 하는 그 문헌이 언제 쓰여지고 어떻게 해서 전해졌느냐, 또 천부경이 기록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성돼서 우주 전체가 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기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하게 되면은 한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우주에는 높은 온도의 열만 있었고 빛이 내려 쪼이고 있었고 아무것도 생성된 것이 없이 그냥 열과 빛 그러한 아주 빛과 열 이것만 한동안 존재하고 있었다가 전체가 생겨날 때는 음에 의해서 음의 파장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율과 여다. 여는 음의 높이고 율은 그거는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리듬의 그 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떨림과 파장이죠. 그래서 첫 번에 그 우주 전체들이 생겨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이 1600년 전에 있은 것이고 거기에 그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쓴 거에는 실달과 허달이 있었다. 그런데 실달은 실체라는 실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달성됐다는 건 이루어졌는데 실지 이루어진 그 실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허달이 있었다. 이루어진 것은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모르는 거 뭐가 이루어졌는데 그건 허달이 있었다. 실달이 있고 허달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암흑의 물질입니다. 허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루어졌는데 달성됐는데 그거는 아주 허한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가 96%를 차지하고 뭐가 생성된 그 천체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무수한 별들 굉장히 많은 별들 이것이 전체 우주의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박재상의 말대로 하면 실달이라는 거예요. 실지로 달성된 그런 거 그것이 뭐 4%고 96%고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박재상의 부도지에 기록이 없는데 어쨌든 실달이 있었고 허달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음의 높낮이와 리듬의 조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실달이라고 하는 것이 실달과 허달이 율과 여에 의해서 생겨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사에서 연구하는 파장에 의해서 우주 전체가 생겨나고 이것이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실제 존재하는 우주 전체는 전체 우주의 그 4%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박재상이 부도지에 기록한 실달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허달이 있었다. 허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성된 건데 헛것이죠. 모르는 거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달성된 거죠. 그것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암흑의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물질이 26%고 실지 물체 실달 그것이 4%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70%입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 나사에서 또는 유럽의 에사에서 우주 탐구원대에서 결론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박재상이 그 옛날에 1600년 전에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극히 현대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그 확증 이것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전체 망원경이 올려지게 되면은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추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실지 있은 일과 가까운 그런 추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제임스 웹 그 우주 전체 망원경에 올려지는 그 장소가 어디에 올려지느냐? 그 지금 그 허블 우주 전체 망원경은 지구 표면에서 약 600km 내지 630km 거기에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약 25년, 28년이죠. 지금 28년 동안 아주 부지런히 일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명이 다 했고 더 이상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게 좀 기술상 미흡하니까 이건 내리고 제임스 웹 전체 망원경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올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200년 전에 조셉 루이스 라그레인지라는 프랑스 발음으로 말하면 라그랑 그러겠지만은 그 영어로 발음하는 조셉 루이스 라그레인지입니다. 라그레인지. 근데 프랑스 발음은 라그랑 그렇게 돼. 이 사람이 200년 전에 무슨 일에 관심이 많았냐? 창조주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고 수학자 중에 수학자다 이거야. 그래서 태양계의 모든 이 운행하는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사고가 안 나고 운행하는 데에는 그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한 그런 무슨 하모니가 조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수성이나 금성이나 이는 그 자기 혼자서 태양을 공전합니다. 주변에 그 달이 없어요. 그런데 화성은 달이 2개가 있고 목성은 4개나 있고 우리 지구는 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와 달과 태양 이 세 천체의 관계를 볼 때 달은 지구를 공전합니다.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또 공전하는데 같이 따라서 지구를 따라서 공전하면서도 그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리에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달이 또 지구를 공전하면서 함께 지구가 공전하는 그 궤적을 함께 가는데 그 달과 지구의 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어떠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런가? 이 궁금했습니다. 뉴턴이 발견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에 무슨